에버튼이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공식전 11경기 만의 승리. 그리고 리그에서는 9경기 만의 승리거든요. 근데 오늘 션다이치 감독이 이제 벌리를 맡았을 때 그때 보여줬던 축구와 아주 흡사한 부분도 있고요. 벌리를 맡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최근 축구의 트렌드가 수비를 하는 팀이라고 해서 수비 라인을 아예 내려버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에버튼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에버튼이 수비 라인을 내려버리면 아스날은 골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볼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서 볼을 잡으면 당연히 박스 안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득점 찬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일본 이 이변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플레이했냐? 수비를 하지만 수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수비를 해도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서 해요. 왜 이렇게 올려서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날이 공격할 때 약간 위쪽에서부터 수비를 해버리면 아스날이 볼을 잡을 때 골대와의 거리가 멀어지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효과, 아스날이 득점 찬스를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 거쳐가서 또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수비를 하다가 볼을 끊어내는 순간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보다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볼을 끊어낸 위치가 높아지니까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경기 에버튼이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만 절대 이 수비가 내려앉는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에버튼의 수비 라인은 꽤나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죠. 이렇게 되면 아스날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웨데고르와 자카, 요 두 명의 선수가 에버튼의 수비 라인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요 높은 위치서부터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적인 축구지만 분명히 역습을 노리는 축구고 매우 공격적인 수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을 높여서 수비하니까 이 안쪽으로 자카나 웨데구르에게 패스가 전달이 돼도 여기서 바로 득점을 만들 수는 없죠. 한 번 더 거쳐 나가야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버튼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건 아스날의 공격을 골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밀어낸다 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끊어냈을 때 끊어내는 순간 역습의 위치가 하프라인 근처가 됩니다. 역습 자체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매우 결정적인 위치에서 에버튼이 볼을 잡게 되고 너무나 위협적인 역습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두쿠레와 오나나, 게예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특히 이 앞쪽에 있는 오나나와 두쿠레 이 두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들이에요. 공격적인 부분에 세밀함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피지컬, 압박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은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가는 축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약간 높은 지역에서 수비하다가 아스날의 공격을 끊어내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나나와 두쿠레의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거고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끊어내자마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또 역습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오나나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날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오나나가 수비를 하고 있고 이 수비 라인 보시면요 절대 수비 라인 낮지 않습니다. 높은 지역에서 에버튼이 수비를 하다가 여기서 볼을 끊어내니까 끊어내는 순간 아주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시작하게 되고 높은 지역에서 역습을 시작하니까 아스날의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장면도 오나나가 잘 밀고 들어가서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렸던 장면이죠. 이런 걸 보시면 에버튼이 오늘 경기 당연하게도 아스날이 조금 더 강팀이니까 성적도 좋고 이번 시즌 훨씬 더 강팀이다 보니까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수비하는 축구를 할 때 수비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을 올려서 수비했다.
이게 오늘 경기 에버튼에게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방에서도 한 발 더 뜁니다. 오늘 이게 에버튼의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승리에 대한 정말 엄청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볼을 잡을 때 앞선에서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중앙에 있는 선수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비어 있는 선수에게 한 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사카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카에게도 수비수 한 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웨데고르도 볼을 받으러 달려오는데 웨데고르에게도 수비수 한 명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 이번 시즌 잘 나갔던 이유가 후방 빌드업 할 때 이 장면처럼 볼을 잡은 선수 주변으로 많은 선수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오늘 에버튼이 정말 많이 뛰면서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위에 있던 선수들이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는 플레이를 한 명 한 명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한 명 한 명 모두 붙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전개할 때 에버튼이 볼을 빼앗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진짜 에버튼이 오늘 경기는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도 정말 좋았지만 전략도 좋았지만 선수들의 간절함이 진짜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장면 보세요. 모든 선수를 한 명씩 다 따라갑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스날이 결국에 코너에 몰리죠. 이 장면 보시면 요 위치에서 에버튼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5명이고요. 아스날의 선수들이 4명이에요. 이거는 아스날의 선수들보다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 발, 두 발 더 많이 뛰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박을 열심히 하니까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션다이치 감독의 라인을 높여서 하는 수비적인 축구, 그리고 에버튼 선수들의 전방 압박 정말 잘 맞아떨어지면서 아스날의 공격을 일단 한번 막아냈고, 여기서 이제 역습이 중요하잖아요. 역습으로 나갈 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오늘 경기 이 션다이치 감독의 벌리에서의 크리스 우드를 션다이치 감독이 정말 잘 활용했죠. 앞쪽에 키가 큰 선수를 세워놓고 앞쪽으로 걷어내고 거기서 볼을 버틴 다음에 측면에서 크로스. 오늘 경기 크리스 우드의 업그레이드 선수가 있죠. 공격이 단순한데 앞쪽에 칼버트 루인이 있었습니다. 에버튼이 수비할 때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특별한 건 아니에요. 걷어냈는데 앞쪽에서 칼버트 루인이 싸워주죠. 이게 중요한 건데, 칼버트 루인이 오늘 좋았던 건 칼버트 루인이 한창 주목을 받을 때 제공권만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뛰고 스피드가 빠르고 볼 경합에 뛰어나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앞쪽으로 에버튼이 볼을 걷어냈을 때 칼버트 루인이 정말 뭐 머리뿐만 아니라 몸을 내던지면서 아스날의 수비와 싸워줍니다. 여기서 이제 싸워주면서 결국에는 칼버트 루인이 볼을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볼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에버튼의 축구,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가 공격이 단순하거든요. 후방에서 길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칼버트 루인이 넘어오는 볼을 머리로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떨어뜨려줬을 때 왼쪽에는 왼발을 쓰는 맥닐, 오른쪽에서는 오른발을 쓰는 이워비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크로스, 그리고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피지컬이 좋은 미드필더 두쿠레, 여기서 또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는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격 장면 보시면요, 비슷해요. 계속 비슷해요. 이 장면도 보세요. 후방에서 단순하게 앞으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앞쪽에서 칼버트 루인이 붙여주는 볼을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이워비에게 패스, 그리고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크로스. 정말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벌리를 이끌 때 이 션다이치 감독의 축구가 단순하지만 통했던 이유는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 주변에 있는 맥닐 같은 선수들이 볼을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 또다시 뭐 크리스 우드의 헤더골, 이런 게 되니까 벌리의 효율적인 축구가 가능했던 건데, 오늘 경기도 보시면 칼버트 루인의 제공권,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 떨어지는 볼을 주변에 있는 맥닐이나 이워비가 받아서 크로스. 근데 여기서 에버튼이 벌리보다 좋은 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다르죠. 안쪽에 칼버트 루인도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오나나와 두쿠레, 체격 조건이 좋은 이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진짜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많이 보여줬고, 결국에는 피지컬로 또 득점이 나와요. 코너킥 상황에서, 오늘 코너킥 상황에서 에버튼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워낙에 에버튼은 키가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칼버트 루인, 두쿠레, 오나나, 뒤에 타코우스키, 키가 큰 선수들이 많은데, 반면에 아스날은 이 선수들을 모두 마크할 만한 선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타코우스키를 막는 선수가 사카와 웨데고르였어요. 타코우스키의 제공권을 생각하면 사카와 웨데고르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결국에는 웨데고르가 타코우스키와 공중볼 싸움을 하고 있고, 여기서 타코우스키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물론 이 에버튼의 이 션다이치 감독의 감독 교체 효과, 그러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그 션다이치 감독의 아주 좋은 라인을 높이는 수비,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어우러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램파드 감독 시절 때 성적이 안 나오긴 했는데 에버튼이 절대 19위에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전력을 보면 칼버트 루인, 오나나, 두쿠레, 맥닐, 이워비, 게예, 타코우스키 등등 좋은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램파드 감독이 경질되고 션다이치 감독으로 이제 바뀐 이후에 선수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션다이치 감독의 오늘 경기 준비를 잘해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오늘 에버튼이 절대 19위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축구를 했다. 아주 좋은 축구를 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이 무서운 건 뭐냐면, 상대가 수비를 해요. 수비를 하면 뒤에서 진첸코나 파티가 좌우 측면으로 계속 흔들어줍니다. 계속 흔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끌려나가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에버튼이 좋았던 건 한 발 더 뛴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측면으로 볼이 전개했을 때 에버튼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쏠려도 다시 반대편으로 전개됐을 때 다시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러니까 아스날이 아무리 좌우 측면을 흔들어도 에버튼의 수비에서 공간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에버튼의 수비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진첸코가 이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사카가 볼을 잡을 때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빠르게 달려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스날이 한 번 흔들고 또다시 반대편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중앙으로 패스를 한 다음에 중앙에서 또다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반대편에 분명히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볼이 전개될 때. 근데 볼이 전개되는 순간 에버튼의 선수들이 또다시 열심히 뛰어나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나가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을 순식간에 다시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에버튼의 선수들의 이 동기부여와 11경기 만에 우리가 홈팬들에게 승리를 보여주겠다, 더군다나 감독이 바뀐 상황, 감독의 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엄청난 이 에버튼의 에너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이 에버튼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지금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8점에서 5점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를 아마 맨시티가 매우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